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청약 전 핵심으로 파악하셔야 되는 정보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카카오뱅크는 상편과 하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상편은 늘 제가 해왔던 수요 예측 결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하편은 영상 마지막에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카카오뱅크의 수요 예측이 시작되기 전부터 카카오뱅크의 대표는 은행이 아니다, 우리는 플랫폼이다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은행과 자꾸 비교되는 고평가 논란을 우회하려는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카카오뱅크의 주장을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한번 보시죠. 카카오뱅크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합니다. 한화 스펙 2호도 같은 일정으로 청약을 하고요. 환불일이 7월 29일이므로 HK이노엔 청약 일정과는 겹치지 않았습니다. 상장 일정도 정해졌는데요.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공모가는 희망상당 금액인 39,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금액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서 금년도 가장 큰 모집 규모 종목이었던 SKIT를 2위로 밀어내고 가장 모집 규모가 큰 종목이 되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일단 희망상단 하단으로 신청했던 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상단 금액을 신청한 비율이 51.8%였으므로 공모가는 무난하게 39,000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공모로 총 6,545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전량 신주 모집입니다. 구주 매출이 없다는 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1,636만 주를 배정하였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게도 비중 20%를 꽉 채워서 1,309만 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 워밍업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카오뱅크의 현재 직원 수는 약 1,000명 정도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은 청약 증거금이 100% 필요하거든요. 그럼 배정된 수량을 직원 수로 나누어 보면 1인당 약 5.1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서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5.1억 원은 부담스러운 자금이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우리 사주 조합에서 일부 물량이 미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일반 청약 배정 물량은 좀 더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간 경쟁률은 1733대 1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45.3%로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맥스트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기관 투자자들은 카카오뱅크에게 가치를 부여했는데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 3개월 확약이 가장 신청 수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3개월까지는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신청한 수량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장일 주가를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 청약 종목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6월부터 청약한 종목 9개 종목인데요. 화면 보시면 기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1587대 1이 나왔고요. 가장 낮았던 종목은 아모센스로 117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1443대 1이었고요. 그리고 의무 확약 비율도 보시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역시 맥스트로서 39.1%, 가장 낮았던 종목은 에브리봇으로 0.7%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9.9%였는데요.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비교를 하면 카카오뱅크가 압도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의무 확약은 약 4배가 넘는 인상적인 비율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하나 더 살펴볼까요? 화면은 금년도 청약 종목 중 모집 규모가 약 5천억 원 이상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총 4개 종목이었는데요. 사이즈로 카카오뱅크와 비교를 해보려고 준비하였습니다. 4개 종목 중 SK형제들만 시초가가 200%로 출발할 수 있었고요. 이 4개 종목 수요 예측에서의 평균 기간 경쟁률은 1281대 1이었고요. 평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38.7%입니다. 이 4개 종목의 평균은 꽤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카카오뱅크의 수요 예측 결과가 더 좋았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비교했던 4개 종목 중 SK형제들보다는 의무 확약이 약간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지금과 그때의 공모주 투자는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수요 예측 결과는 지난 4월에 청약했던 SKIT 수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관사는 4개 증권사인데요. 카카오뱅크는 중복 청약이 금지되는 종목이므로 이제 4개 증권사 중 1개 증권사를 선택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괘씸하게 생각되는 증권사가 있는데요. 바로 현대차 증권입니다. 처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청약 수수료가 없었는데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면서 2,000원 받겠다고 기재를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4개 증권사 중에서 청약 수수료가 무료인 곳은 하나금융투자뿐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의 경쟁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4개 증권사 중 메인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약 881만 주가 배정되었고요. 1인당 청약 한도도 14만 5천 주로서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도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보다 500원 저렴하므로 하나금융투자 다음으로 경쟁률이 치열한 증권사는 KB증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마 눈치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막판에는 다들 비슷비슷한 경쟁률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배정 수량 예상해 볼까요? 일단 증권사 중복 청약이 금지되는 첫 번째 종목인지라 어떻게 예상을 해볼까 하다가 올해 공모주 중 가장 흥행했던 SKIT의 데이터를 들고 와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약 140만 계좌가 청약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저는 현재 한국에서 공모주 투자자가 약 14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균등 배정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의 청약 최소 수량은 10주인데요. 10주의 증거금으로 19만 5천 원이 필요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140만 명의 계좌를 4개 증권사가 받은 수량의 비율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만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수수료가 없으므로 다른 증권사들보다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현대차증권은 증권사 계좌가 없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기반으로 나누어 보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약 6주,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약 4주, 현대차증권은 5주에서 6주 배정이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저의 예상대로 140만 명이 참여하게 되면 청약 배정 수량은 5주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청약 증거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금을 추가로 입금하시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아예 최소 수량을 20주로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20주 청약 증거금은 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례 배정으로는 일단 총 청약 증거금을 먼저 예상해야 되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규모였던 60조 원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메인 주관사인 KB증권만 예상을 해보면 60조 원 중 약 32.3조 원이 KB증권에 청약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이런 가정이라면 일반 경쟁률은 188대 1, 비례 경쟁률은 376대 1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례로 한 주 배정을 위해서는 약 370주의 청약이 필요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청약 증거금으로는 약 730만 원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1억 2,832만 주입니다. 이 중 의무 확약을 감안하면 유통 물량이 약 1,600만 주가 감소하는데요. 비중은 23.6%가 되게 됩니다. 실제 배정에서는 수요 예측보다 적어도 1.5배는 더 묶어줄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20%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 물량이 공모 주주보다 많은 상황인데요. 약 7,600만 주의 비중은 16%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장외 거래로 많이 사셨던 분들이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작년 말에 대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약 4,200만 주를 유상증자 했고요. 증자 가격은 23,5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 기준 60% 금액인데요. 물론 보호회수로 묶여있는 물량이므로 당장 시장에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장외 거래 시세는 현재 77,500원입니다. 이번 주만 약 5,000원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공모가 기준 약 200%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장외 거래 시세는 아마도 상장일에 다가갈수록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는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부분들 정리해 볼까요? 저는 아직까지 카카오뱅크의 청약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요. 단독 청약이면 당연히 비례까지 들어가겠지만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하나스펙 2호가 어떤 잠재력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약 2일차에 카카오뱅크와 하나스펙 2호의 경쟁률을 고려해서 비례 청약할 곳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간 경쟁률은 1733대 1,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45.3%가 나왔습니다. 현재 공모주 투자 시점에서의 최상급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모가는 희망상당 금액인 39,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이제 처음으로 중복 청약이 금지되는 종목인데요. 4개 주관사 중 한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균등 배정으로만 들어가는 분들도 눈치 싸움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청약 2일차에 증권사 서버가 다운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균등 배분만 하실 분들은 예수금에 증거금도 미리 이체를 해두시고 또 마음 편하게 1일차에 청약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눈치 싸움 때문에 청약 수수료가 없는 하나금융투자 외에는 다들 비슷한 경쟁률이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실제 배정에서의 의무 확약을 고려하면 상장일 유통물량 비중은 20% 초반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기존 주주 물량이 많은 게 상장일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카카오뱅크의 청약 전 핵심 정보 상편은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카카오뱅크 청약 전 정보 하편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 대형 종목이고 이슈도 많았던 종목인지라 카카오뱅크는 상장도 하기 전에 제가 읽어본 증권사 리포트만 3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SK증권 리포트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 메리츠 증권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포인트를 청약 전에 참고해볼 만한지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청약 전부터 유사 기업으로 비교했던 기업들의 적정성 논란과 국내 은행과 비교 시 너무 고평가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지만 수요 예측을 참여한 기관들은 제대로 된 플랫폼을 가진 첫 번째 인터넷 은행이라는 포인트에 가치를 많이 부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로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뱅크 청약에 참여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내일 하편에서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남은 정보들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카카오뱅크의 청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더위 조심하세요.